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드디어 주말입니다. 주중에 다들 고생하셨고 행복한 주말을 다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행복한 주말이 되어야 할 텐데 목요일 어젯밤 금요일 3월 9일 10일에 SVB 사태로 시장이 정말 패닉에 빠졌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좀 해보면 미국의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이 은행은 신생기업과 다른 대형은행이 건드리지 않는 VC 컴퍼니 즉 벤처캐피탈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인데요. 우선 2019년 말 이 은행의 예금은 약 620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82조 정도의 돈의 예치가 있었는데요. 2021년 말에는 19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25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2년 동안 이 금액을 금융자산을 사들여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800억 달러가 MBS 상품 10년 만기 모기지 담보증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SVB에 들어온 돈이 다른 상품에 투자가 되는 것인데요. 모든 은행이 이렇게 비슷한 투자를 하긴 합니다. MBS는 채권과 비슷한 투자 상품이고 주택융자와 이를 발행한 은행에서 구입한 기타 부동산 부채 묶음으로 MBS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기지 담보증권의 투자자는 채권과 비슷하게 이자를 받게 됩니다. 우선 2년 전만 해도 MBS 상품의 수익률이 1.5%이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0에서 0.25%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괜찮은 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은 은행의 돈이 아니라 고객의 예치금이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많은 고객들이 동시에 자금을 인출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SVB 은행의 돈이 낮은 채권 수익률의 모기지 상품에 갇혀 있으면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고객의 예탁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210억 달러 규모의 중기채권을 매각을 했고 18억 달러, 즉 2조 4천억 정도의 손실을 확정되었습니다. 우선은 손실된 금액이 18억 달러 정도이니까 판매한 금액 또한 만만치 않겠죠.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암호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 뱅크가 파산하면서 시장은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SVB는 유상증자로 30억 달러를 모금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높은 금리 때문에 수익을 계속해서 내지 못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모금이 될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SVB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3월 9일 10일에 돈을 공격적으로 인출하기 시작을 했고 인출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SVB는 수중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출을 하고 계속해서 자산을 손실 보면서 SVB는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캘리포니아의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죠. 사실 지금 문제는 SVB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얽혀있는 돈과 복잡한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준 중앙은행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그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런 대형급 은행도 파산을 하게 되는데 더 작은 은행들의 파산이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런 얘기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운용하고 있는 리저널 뱅킹 ETF인 KR이라고 하는 소형 은행주들이 모여있는 ETF입니다. 이 ETF가 공매도의 공격을 받으면서 펀드 발행 주식 중에 78%가 공매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1년 만에 최고 수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ETF는 8% 이상 상승했었다가 엄청난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융규제 당국은 SVB 은행을 폐쇄를 시켰고요. FDIC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FDIC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에 가입한 예금자의 돈들을 지키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규모가 약 1610억 달러라고 하는데 1900억의 예금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고객들의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여기에 얽혀있는 돈이 과연 SVB 은행만의 돈이 아닐 것이고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디스는 이날 SVB 회사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요.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에 엄청난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위기 때는 자산 분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실하게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고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은행의 파산이고 물론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날 시점에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연준이 엄청난 단기간에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미리 알고 갚하는 금리 인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8년도에 금융위기를 예측한 빌 에크먼이나 레리 서머스 같은 굵직한 전문가들도 은행들이 도미노 파산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거나 불황이 확실하게 와줘야 부실 기업들이 조금 체질 개선을 하면서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될 텐데, 이런 피해 숙청이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도하게 많이 풀렸던 돈을 회수하는 시기에서 시장에는 엄청난 큰 충격들이 가해질 수는 있지만, 과연 3월 FOMC의 빅스텝을 단행하게 될지, 거의 전문기관에서는 80% 정도의 금리 인상을 0.5%를 예측했던 것이 현재는 25bp 0.25% 정도만 올릴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흉흉해질 것 같고, 이런 시장에서 큰 돈을 이 시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의 돈을 지키고 오히려 낮아진 주가들의 ETF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제 사이클은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